자, 지난 시간에 야 여기 92, 93 숙제를 해오는 거 아니었어요? 숙제 안 내줬어요 내가? 그래요? 암묵적인 그거? 자, 우리 수업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죠? 123쪽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개념책 보세요. 유형책. 유형책에 지난 시간에 결석한 사람 있으니까 여기 설명하면서 여기 몇 개 건너뛰면서 설명하면서 설명을 대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봅시다. 유형책에 뭐냐면 92쪽이네. 92쪽.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시행한다 그랬죠. 그죠? 시행. 그런 시행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이벤트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종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종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것은 몇 가지 아니면 몇 개 뭐 이렇게 쓰면 돼요. 몇 가지라고 쓰면 되고 가지라는 말을 안 쓰고 숫자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경우의 수는 모든 것이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수형도라는 것이 있어요. 수형도. 수형도는 이 숫자는 뭐냐면 나무라는 뜻이에요. 나무까지 형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빠뜨리지 않고 똑바로 세는 방식이죠. 그래서 수형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전식 배열, 가나다 순 아니면 ABCD 알파벳 순이나 가나다 순이나 그 다음에 숫자 1, 2, 3, 4 순 작은 수가 먼저 큰 수 뒤로 그지? 이렇게 하면 배열을 하다 보면 빠뜨리지 않고 셀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일이 셀 때는 이 방법이 사실은 제일 편해요. 근데 너무 가지수가 많으면 그리기 힘들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한번 조사해 보면 주사위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한 개의 주사위를 모두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잖아요. 그죠? 주사위를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 중에 홀수는 요 3가지니까 3가지가 있겠죠. 6의 약수는 요거 1, 2, 3, 6 4가지 이렇게 되겠죠. 6 이하의 누는 다죠 다 6가지. 3보다 큰 눈, 3보다 크면 4, 5, 6이네. 그죠? 자, 요거는 3가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 10장이 적혀있는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짝수는 여기 1부터 10까지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든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해서 10가지예요. 10가지. 알겠어요? 그 중에 짝수는 5가지. 그죠? 10의 약수는 1, 2, 5, 10 4가지. 그죠? 3의 배수는 3, 6, 9 3가지. 3 미만 3보다 작은 거니까 1, 2 2가지.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수형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형도. 동전 2개를 던진대요. 어디 보자. 여기 있나? 나오겠지? 오케이. 자, 서로 다른 동전 2개. 동전 2개를 던진대.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동전이 있을 거고 이제 두 번째 동전이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있을 텐데 수형도는 어떻게 그러냐? 첫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H 앞면이란 뜻이에요. T 뒷면이란 뜻이에요. 앞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짝대기를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가 이렇게 2개로 갈라졌다 이런 얘기지. 두 번째 동전은 동전 하나 던질 때마다 2가지가 나오니까 여기도 이렇게 HT 앞뒤 여기도 이렇게 앞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 경우는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HH 앞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이고 알겠어요? 앞 알겠죠?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HT 앞뒤 이렇게 되겠죠. 앞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걸 또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뒤앞. 그죠? 요거는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이제 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나오는 경우가 동전 두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여기를 세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는 거죠. 자,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이제 특별한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특별한 동전을 줘서 앞면만 나오는 경우, 앞면만 두 개 나오는 경우는 이 중에 어느 걸까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얘 하나밖에 없죠. 앞면만 두 개 나오는 경우는 앞인 경우니까. 앞면이 한 개만 나오는 경우. 앞면이 한 개만 나오는 거는 요 놈이랑 요 놈이네. 그죠? 얘는 뒷면만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앞면이 하나. 한 개. 적어도 앞면이 한 개란 얘기는 앞면이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 나뭇가지 모양이다 그래서 수형도라고 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수용도를 그리면 무조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학교 시험 보다가도 혹시 뭐 좀 많아, 귀찮아, 하기 힘들어. 근데 시간만 있으면 그리면 되고 이게 그리는 게 야 이게 가지수가 30 몇 가지인데 이거 뭐 만약에 주사위 두 개 건지면 66에 36, 36가지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 다 쓰냐 그러는데 쓰는 건 얼마 안 걸려. 종이가 없어서 그렇지. 선생님한테 종이 한 장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잽싸게 그리면 채 2, 3분이 안 걸려요. 다 그리는 게.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순서쌍으로 나열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HT 순서쌍이니까 괄호를 쳐야 돼요. HH 그 다음에 TH 그 다음에 T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네 가지. 앞면이 한 개만 있는 경우는 경우의 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얘는 수를 써야 되겠죠. 2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너 또 자려고 그러냐? 재범아 자려고? 자면 안 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까지 이거는 반드시 한 번씩 다 찾아봐야 돼요. 알겠어요? 자, 여기 4번에 여기 귀찮지만 한번 다 적어보세요. 나경이 눈 뜨고. 나경아 잠자지 마. 나경아 졸지 마. 자, 이게 사전식 배열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전식 배열이나. 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을 듣고요. 아는 사람들 그냥 써요.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이쪽 걸 먼저 쓰고 이쪽 걸 나중에 쓴 거예요. 잘 보면. 얘는 어느 일인지 모르죠. 그죠? 그러나 여기는 보면 이 일을 썼으니까 이쪽 걸 먼저 쓴 거죠. 그럼 여기는 3일, 여기 4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굵다. 좀 가는 걸로 써볼까? 자, 여기는 2, 여기는 3, 2, 여기는 4, 2, 여기는 5,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2, 3, 3, 3, 4, 3, 5, 3. 자, 여기는 2, 4, 3, 4, 4, 4, 5, 4, 6, 6, 4. 여기는 2, 5, 여기는 2, 6, 여기는 3, 6. 이렇게 빈칸 채울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 하나만 보면 돼요. 두 눈의 합이 얘가 4예요. 합이 4면 이쪽 건 하나 줄고 하나 늘고 이쪽 건 줄어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합이 4인 것들이 모여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합이 4인 것은 이렇게 세 가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 두 눈의 차가 3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만 찾아봐요. 그리고서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차가 3이다. 근데 앞뒤가 바뀌어도 되기 때문에 63도 있어요. 63도. 여기 또 있다. 차가 3인 경우는 이렇게 6가지다. 여기서는 이거하고 차가 3인 경우는 이거하고 이거 여기서 만나는 6가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사위의 눈이 같은 경우 있죠. 같은 경우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1, 1, 2, 3, 3, 4, 4 숫자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가지가 있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가지가 있겠죠. 자, 합이 8 이상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합이 8 이상이다 그러면 아무거나 내가 여기 8을 보면은 이 줄에 있는 게 8이에요. 다 8. 그죠? 8 이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되겠죠. 이쪽에 삼각형 8 이상 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8 이상인 놈은 요것들 안쪽이니까 요것들 아래쪽 요렇게 있는 거 찾아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8 이상은 15가지가 있다.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겠지. 8 이상인 경우는 8인 경우, 9인 경우, 10인 경우, 11인 경우, 12인 경우 이렇게 세면 되겠죠. 그죠? 그걸 다 더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폰 안 내려놔. 나경아 폰 내려놔. 엄마한테 이거 편집해서 보낸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던진다는 얘기는 무슨 법칙일까요? 아, 법칙 모르지? 안 배웠죠? 아, 동시에 던질 때는 여기 가로 세로를 보니까 1이 6칸 6칸 여기 일어날 수 있는 게 모든 경우니까 이게 몇 칸일까요? 66에 36 36칸이겠죠. 그죠? 가지 이렇게 되겠다.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는 1, 1, 2, 3, 3, 4, 4, 5, 6, 6 6가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지한이 엄마도 연락이 왔다. 두 눈의 합이 5인 경우. 합이 5인 경우는 아까 여기 했었죠? 합이 여기 4인 경우네요. 5인 경우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5인 경우는 합이 5인 경우는 요놈들이네요. 요놈들.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겠네요. 합이 5인 경우는 4가지. 아이코야. 4가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그림 안 그리고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합이 5인 경우는 주사위 제일 낮은 상태에서 1, 4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는 하나 높여주고 얘는 하나 줄여주면 계속 5가 되겠죠? 2, 3 이렇게 얘 또 줄이면 느리고 3, 2 그죠? 또 얘 또 느리고 줄이면 4,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 느리면 이제 5, 0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1이 이렇게 배열해서 찾는 거죠. 요것도 사전식 배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작은 수가 점점점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서 4가지를 써도 되는 거예요. 합이 7인 경우 봅시다. 1, 6이 있겠죠. 작을 때. 그죠? 요거 하나, 요쪽은 하나 크게 하고 얘는 하나씩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2,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4, 3 바뀌죠. 그 다음에 5, 2 그 다음에 6, 1 이렇게 하니까 이때 셀 때 잘 보세요. 1부터 6까지 일일이 안 세도 되죠. 1부터 6까지 차례대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6개다 이 말이지. 6가지. 그죠? 합이 7인 경우 6가지. 자, 두 눈에 차가 2인 경우를 모두 세봐라 그랬어요. 차가 2인 경우는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요놈. 요쪽으로 사선. 차가 2죠. 그죠? 근데 이쪽 반대편에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차가 나오는 경우는 차는 앞뒤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찾으면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그래서 차가 2인 경우는 이렇게 8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8가지. 알겠죠? 자, 주사위 요거는 꼭 한번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여기 또는이라 그래서 합의 법칙까지 했어요. 합의 법칙까지. 자, 여기 봅시다. 동대문에서 남대문까지 지하철로 가는 방법은 2가지, 버스로 가는 방법은 4가지다. 동대문에서 남대문을 갈 때 지하철로 가는 방법 2가지와 버스로 가는 방법 4가지, 지하철로 가든 버스로 가든. 그럼 모든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러면 이렇게 합의 법칙 6가지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구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지하철 타고 가면서 버스 안에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또는일 때는 합의 법칙을 쓴다.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봅시다. 수연이네 반 학생 취미, 수연이 반 한 명을 뽑을 때 취미가 독서 또는 영화 감상. 독서일 수도 있고 또는 영화 감상일 수도 있으니까 이 둘을 더하면 얼마예요? 21가지. 그죠? 21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3의 배수 1부터 20까지 3의 배수는 몇 가지냐면요. 3, 6, 18이니까 6가지. 3의 배수 6가지. 7의 배수는 3, 7에 21이니까 3개 아니고 2개예요. 2개. 7의 배수 2개. 근데 여기 또는이죠? 무슨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이에요. 자, 잘 봐야 돼요. 3의 배수인 동시에 7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되고 7의 배수되는 수는 뭐예요? 21부터죠. 그죠? 21의 배수죠. 그죠? 공배수니까. 21의 배수라 해야 되는데 1부터 20까지니까 21의 배수가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3의 배수인 동시에 7의 배수인 것은 여기선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더해서 8이에요. 만약에 숫자가 50까지 있다. 그러면 3의 배수는 3, 1은 3, 3, 6, 18, 16개고요. 7의 배수는 7, 7에 49니까 7개예요. 이걸 그냥 더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3의 배수, 7의 배수 동시에 되는 수 21의 배수가 여기에 2개가 여기도 세고 여기도 셌거든. 그지? 그러니까 한 번만 세야 되니까 2개를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겹치는 것을 한 번은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카운트 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23에서 2 빼니까 21이 되겠네요. 그죠? 자, 1부터 50까지 해서 요런 문제를 찾으려면 이렇게 겹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된다. 2번 세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만 합의 법칙을 쓰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한 번씩 빼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오늘 테스트에 그거 나와요. 자, 짝수 10개. 그죠? 9의 약수 1, 3, 9니까 9의 약수는 1, 3, 9니까 이 중에 짝수 없네요. 그죠? 세 가지.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짝수 또는 9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13가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두 눈의 주사위 합이 4인 경우, 합이 4인 경우는요. 1, 3, 4, 합 4, 2, 4, 그 다음에 3, 1 이렇게 해서 합이 4인 경우는 몇 가지냐 하면 3가지예요. 3가지. 맞죠? 자, 합이 6인 경우. 야, 여기 잘 읽어야 되는데 두 눈의 합이 4 또는 합이 6인 경우란 뜻이에요. 생략된 거예요. 합이란 말이. 자, 이게 6이 되는 경우는 1, 5에서 시작하네요. 그죠?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가요? 5, 1까지 가겠죠. 그죠? 그럼 1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하나씩 커져가지고 5까지 갔으니까 몇 가지겠어요? 합이 6인 경우는 5가지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또는니까 합의 법칙인데 동시에 일어나나 안 나나 생각해야 돼. 어떤 주사위 2개가 나오는데 합이 4도 되면서 6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4면 6은 안 되는 거잖아. 6이 되면 4는 안 되는 거. 그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 둘은 더해서 8가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차가 3도 되면서 4도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차가 3인 경우 잘 보세요. 1, 4 이렇게 세는 거예요. 1, 4. 여기 하나를 늘려요. 얘도 늘려요. 2, 5. 여기 늘려요. 3, 6. 그럼 여기 더 안 늘어나죠. 그죠? 자, 이렇게 요 경우 요 3가지인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도 또 차는 어차피 3이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해서 차가 3인 경우는 6가지예요. 6가지. 차가 4인 경우는 세봅시다. 1, 5 여기서부터 하나씩 늘리고 얘도 늘려야 돼요. 2, 6 그죠? 그러면 3, 7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저기 차가 4가 되는 경우는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차가 4가 되는 거. 그럼 요것도 앞뒤 바뀐 것도 되니까 2, 4 4가지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4가지. 4가지. 근데 얘는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인데 차가
3도 되면서 4가 될 수는 없으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더해서 10가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합의 법칙까지 했던 거예요. 합의 법칙. 자, 오늘은 이제 곱의 법칙을 가봅시다. 곱의 법칙. 자, 여기까지는 했고요. 여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골라보자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봐요. 자, 어느 햄버거 가게에 갔더니 햄버거는 3종류가 있고 음료수는 2종류가 있어요. 그죠? 이 가게에서 햄버거나 음료수 중에 하나를 사는 방법은 합의 법칙이에요. 햄버거 또는 음료수를 사는 방법은. 근데 햄버거 하나, 음료수 하나 동시에 햄버거 하나, 음료수 하나를 동시에 살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 집에서 햄버거 종류는요, H1, H2, H3 이렇게 있어요. 햄버거 종류는. 그 다음에 음료수는 D1, D2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죠? 그러면 사전식 배열이 됐든, 야! 사전식 배열이 됐든, 수영도가 됐든 그리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나는 햄버거 일단 먼저 고르자. 햄버거 고른 다음에 음료수를 고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햄버거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H1, H2, H3,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3가지네요. 그죠? 자, 이 햄버거에 대해서 음료수를 고르는 방법은 D1, D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햄버거에 대해서 D1, D2. 자, 이 햄버거에 대해서도 D1, D2.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는 햄버거 H1하고 음료수 D1 이렇게 고르는 방법. 또 H1에 D2를 고르는 방법. 여기는 H2에 D1을 고르는 방법. 여기는 H2에 D2를 고르는 방법. 그죠? 자, 여기는 H3에 D1을 고르는 방법. 여기는 H3에 D2를 고르는 방법. 이렇게 돼서 햄버거 하나, 음료수 하나 고르는 방법은 전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6가지예요. 그죠? 이렇게 6가지가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 햄버거도 고르고 3가지. 동시에 음료수도 고르는 곱의 법칙이에요. 2개를 동시에 고를 때는 동시에 뭔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곱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6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이 수형도 그리면 조건에 맞는 거 나와요. 그래서 자, 이 옆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서울에서 대전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서울에서 대전 가는 방법이 3가지고 대전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2가지예요. 그럼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까지 가려면 동시에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목적지를, 경로를. 알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3가지에다가 부산까지 2가지를 곱해주면 총 6가지가 있다. 나열해보면, 사전식으로 나열해보면요. AX, AY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또 BX, BY 이렇게 갈 수 있고요. CX, CY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른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맨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곱의 법칙을 써서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자, 초록색, 보라색, 연두색 3종류의 티셔츠. 여기 티셔츠가 있네요. 티셔츠가. 그리고 밑에 바지가 4종류가 있어요. 그죠? 자, 티셔츠나 바지 하나만 입고 나가면 큰일 나죠. 그죠? 티셔츠 하나, 바지 하나 동시에 입어야 되겠지. 그치? 자, 이거 2개 다 선택을 해서 윗도리 하나, 아랫도리 하나 해서 2개를 입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 여기서 보니까 뭐라면 각각 하나씩 짝지어서 입는데요. 각각 하나씩. 둘 다 위에 윗도리 하나, 아랫도리 하나 동시에 골라야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4, 12, 12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얘는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전구가 3개가 켜지거나 꺼져서 신호를 만든대요. 모두 꺼져 있는 경우도 신호라고 생각을 하자.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몇 가지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봐요. 이렇게 있어요. 신호가 켜지는 거는 O, 꺼지는 거는 X라고 해봅시다. 이 빨간 신호등이에요. 지금 이 밑에 보이죠? OX. 그죠? 자, 얘도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얘도 OX 있겠죠? OX. 파란색. 그죠? 파란색. 빨간 게 꺼져 있을 때도 파란색은 OX.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 노란색도 빨간색도 켜지고 파란색도 켜졌는데 노란색은 켜지거나 꺼지거나 이런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OX. 자, 여기도 OX.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OX.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노란색이 동시에 얘는 on 이렇게 켜진 거네요. 그죠? 얘는 OOX 이렇게 된 거네요. 자, 이렇게 나열하면 여기에서 튀어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가지가 있다. 여기 다 안 적어도 되지, 그지? 가지수만 보면 8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신호등이 꺼져 있어도 고장이 아니고 그것도 신호로 보자고 했어요. 이 문제에서는 꺼진 경우도 신호로 보자고 했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어떻게 쓰느냐? 자, 선생님이 지금 2가지 방법으로 풀어주는 거야. 여기는 지금 수용도로 풀어준 거고요. 여기는 지금 연산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배 법칙. 얘가 신호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동시에 얘가 신호 3가지 불이 다 켜지거나 꺼져야 되니까 얘도 켜거나 꺼지거나 2가지. 얘도 켜지거나 꺼지거나 2가지. 그래서 신호의 종류는 8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문제는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건 모두 꺼진 거 하나를 빼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이 말이 없으면 신호 중에 하나가 꺼져 있을 수도 있는데 신호등은 다 꺼진 상태는 뭐 신호라고 보자, 보지 말자 이렇게 정해주면 신호가 아니라고 할 때는 그 한 가지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배 법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좀 풀어보자면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고배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거 7번 한번 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자, 여기 자음 3가지와 그죠? 모음 4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자음 하나와 모음 1개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 거야.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야,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가지고 만드니까 자음 3가지, 모음 4가지. 그죠? 우리나라 글자는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다 글씨 되잖아. 듀, 녀, 년. 아유, 아니지. 자, 그래서 12가지죠. 자, 근데 시험에 나와요. 자, 봐봐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얘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렇게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2개만 가지고 만든 경우 이렇게 되지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적당히 글자를 만든다고 하면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다시 자음 하나 이렇게 해서 글자 만들 수 있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자음 하나, 모음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 갸, 거, 겨 이런 걸로 만드는 게 12가지란 얘기고 이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 또 하나 이렇게 있으면 가에 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에 디귿, 갓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글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카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음 고르고 모음 고르는데 자음을 또 고를 수 있죠. 근데 하나 썼으면 나머지밖에 고를 수 없죠. 그죠? 2가지 이렇게 동시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3, 8에 24, 24가지. 이거는
이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처럼 만들 수 있는 글자 수는 모두 몇 개냐? 이거 2개 합치면 36가지가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거 한번 봅시다. 가에 이건 글씨가 돼요, 안 돼요? 이건 글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글씨가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히읗이 있으면 이건 글씨 되지 않나요? 우리가 많이 쓰는 여기 얘가 이응이면 이런 거 되죠. 그죠? 이응. 이거는 글씨가 되죠. 그죠? 이런 글씨 있잖아요. 그죠? 또 요거까지 생각을 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글씨를 만들 때 2개만 가지고 만드는 방법, 3개 가지고 만드는 방법, 그 중에 혹시 4개 가지고 만들어지는 글씨가 일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는 카드를 가지고 적당히 이 7번 문제처럼 2개만 골라라 그러면 첫 번째만 하면 돼. 카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글자가 전부 몇 개냐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곱의 법칙. 자,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한번 봅시다. 가위바위보. 자, 이건 뭐냐면요.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다음 경우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야, A가 내는 것과 B가 내는 것. A는 가, 바, 보. 3가지를 이렇게 낼 수 있죠. 그죠? 이때 B도 가바보. 그죠? 얘도 가바보. 맞죠? 얘도 가바보.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부가 나려면 A도 하나 내고 B도 하나 내야 되는데 A가 내는 건 3가지, B가 내는 건 3가지, 총 9가지가 있다. 이거 곱의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한 번 안 내면 돼요, 안 돼요? 다시 하죠, 그죠? 안 내면 병신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승부가 가려진다는 말 되게 조심해요. 승부가 가려진다는 얘기는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승부가 가려진 거죠. 그럼 승부가 안 가려진 건 뭐예요? 비긴 거죠. 비긴 거. 비긴 거는 몇 가지일까요? 3사람이 할 때는 2사람이 할 때는 가위바위보 똑같은 거 내면 비긴 거예요. 그지? 이 중에 이 9가지 중에 비긴 것이 3가지가 있고요. 승부가 나는 경우가 6가지가 있어요.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전체에서 비긴 걸 빼주면 승부가 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3사람이 할 때는 달라요. 3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때는 다 똑같은 거 내도 비기긴 하지만 3명 다 달라도 비기는 거란 말이야. 그지? 2명이 갖고 1명이 다르면 어떻게 돼? 그 승부가 난 거죠. 알겠어요? 뭐 2명이 이기든 혼자 이기든 결정이 났어. 근데 3명 다 다른 거 내도 그것도 비긴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가위바위보를 3명이 할 때 3명 다 다른 걸 내는 방법은 몇 가지인지 한번 세봅시다. 이 문제와 상관없이. 자, 이 수영도를 그리면 3명이니까 333 그러면 전부 몇 가지냐 하면 엄청 가지수가 많아져요. 333 몇 가지예요? 3사람이 가위바위보를 동시에 다 내야지 끝나는 거니까. 가위바위보 하면 어떻게 돼요? 몇 가지예요? 3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면. 그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전부 27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수영도를 그리려면 귀찮겠지? 그냥 지금 생각에 귀찮은 거야. 실제로 그릴 때 별로 안 귀찮아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3사람이 할 때 비기는 경우를 조사해보자. 비기는 경우. 조사해봅시다. 비기는 경우에는 모두 같은 것을 낼 때 비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내는 방법은 뭐예요? 주먹 이렇게 내면 되잖아요. 그죠? 가위 내던가 보 내면 비기니까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3가지밖에 없죠. 그죠? 자, 그리고 3명 다 모두 다른 것을 낼 때. 글씨가 왜 이지랄이냐. 모두 다른 것을 낼 때도 비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사람 내고 동시에 두 번째 사람 내고 동시에 세 번째 사람이 낼 거예요. 잘 봐요. A, B, C 세 사람이야. A가 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A는 가위바위보 중에 이렇게 내. 근데 순서대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가위바위보 어떤 놈이 이거 냈더 난 이거. 그다음 난 이거. 이러면 안 되죠. 동시에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배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B는 어떻게 하느냐? A가 낸 거 말고 다른 걸 내야 돼요. 정신 안 차려, 이씨. 차고 있어. C는 어쩌냐? A랑 B랑 낸 거 말고 남은 거 하나를 내야 돼. 그래야 다 달라져. 맞지? 그래서 다 다른 경우가 얼마냐면 3, 2, 1 곱하니까 6가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전체로 비기는 거는 자, 보세요.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니까 모두 같으면서 모두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모두 같으면서 다 달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모두 같으면 다를 수 없고 다르면 같을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비기는 경우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돼야 된다. 야!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될 때 비긴다. 그지? 그러니까 또는니까 이거 무슨 법칙이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얘랑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죠. 더해야죠. 그래서 3 더하기 6 해서 비기는 경우는 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 합의 법칙도 있고 여기에서 곱의 법칙도 있다고. 이 정도 돼야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가위바위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두 사람이 하는 거는. 자, 동전을 여러 개 던지면 그냥 동전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돼요. 동전을 던지면 앞뒤 둘 중에 하나거든. 어떤 놈이 이렇게 서면 안 되냐 그런데 서면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동전을 3개 던지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수영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 수영도까지 그리려면 여기 얘도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나무가 붙어 있어야지. 그지? 두 그루는 아니잖아. 여기도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수영도란 말은 교과서에서는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니까 2개를 던지면 6, 6에 36, 36가지가 되는 거죠. 3개를 던지면 36 곱하기 6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개 던질 때 이렇게 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유제.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수업한 내용을 보면 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럼 A에는 뭐가 나오고 동시에 B도 나오고 동시에 던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A에는 짝수가 나오고 A에는 짝수가 나오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주사위에 짝수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동시에 B 주사위에서는 6의 약수 몇 가지예요? 4가지. 그죠? 자, 그래서 A에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동시에 이거 동시에 지금 던지고 있으니까 동시에 B에서는 6의 약수가 나오니까 곱의 법칙 12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가지다. 알겠죠? 자, 100원짜리 동전하고 10원짜리 동전하고는 500원짜리 동전하고는 종류가 다르겠네요. 그죠? 자, 10원짜리 동전 2개를 던지면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몰라. 서로 다른 동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앞뒤가 뒤 앞하고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돈이 다르든 아니면 동전의 크기가 다르든 뭐가 달라야 돼. 서로 다른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주사위 하나. 그죠? 자, 서로 다 동전이 있는데 여기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리고 주사위 이렇게 됐죠. 자, 던지는데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온대요. 얘가 H 나오면 T가 나오는 거고 얘가 T가 나오면 얘는 H가 나오는 거야. 맞죠? 그죠? 그리고 그때 주사위는 2 이하니까 1이 나와도 되고 2가 나와도 되네요. 1이 나와도 되고 2가 나와도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몇 가지냐? 4가지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되니까 H와 T가 서로 뒤바뀌어야 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지? 동전은 다른 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1이 나오는 경우, 동전은 똑같이 되면서 2가 나오는 경우, 동전은 얘가 바뀌면서 앞뒤 하나씩 있으면서 1이 나오는 경우, 2가 있는 경우. 이게 다르다는 거지. 그럼 이거랑은 동전이 앞면 하나, 뒷면 하나인데
상관없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100원짜리가 앞면인 경우와 500원짜리가 앞면인 경우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한 줄로 세우기, 한 줄로 세우기 한번 봅시다. 한 줄로 세우기. 요건 말이죠. 요리 가봅시다. 한 줄로 세우기. 자, 5명이 있어요. A, B, C, D, E. 5명이 있어요. 우리 여기 5명. 내가 프린트를 복사해가지고, 프린트 복사해서 나눠주면 받아가지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 일찍 가는 게 좋으니까 줄 서겠죠. 줄 서겠죠. 그죠? 빨리 가고 싶어서 줄을 설 거란 말이지. 그럼 이 5명이 줄을 서는 방법은 맨 처음에 A가 있는, 아이고. 수영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수영도로. 자, 맨 처음에 A가 있는 경우, B가 있는 경우, C가 있는 경우, D가 있는 경우, E가 있는 경우. 좁네, 이제. 그지? 좁아.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A가 있으니까 B, C, D, E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여기는 B가 오면 이제 C, D, E가 될 거고 엄청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영도를 그려서 이거 하기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기에 또 이렇게 5개씩 있어야 되고 여기 다시 각각 3개씩 또 있어야 되는데 엄청 불편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줄을 서는 모양을 생각해. 야, 여기 문이 있어. 문이 있는데 여기 한 놈, 그 뒤에 한 놈, 그 뒤에 한 놈, 그 뒤에 한 놈, 그 뒤에 한 놈, 이렇게 있는 거네요. 이렇게 있네요.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이 중에 누가 여기 올 수 있을까요? 5가지가 있겠죠. 그죠? 누구든 올 수 있지. 근데 여기도 서고 여기도 설 수 있어요? 미친놈 아니야? 듀얼이야, 듀얼? 안 되지, 그지? 여기 앞에 서면 여기 못 서죠.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4사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은 3사람. 그 다음에는 2개. 여기 제일 늦어 졸다가 늦게 가는 놈, 한 놈.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렬로 설 수 있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리고 줄이 다 서야지 끝나니까 이게 비어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곱할 때는 10, 12, 120이다. 그치? 5명이 일렬로 설 수 있는 방법은 120까지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해돼요? 잔나 저거. 야이씨, 너 오늘 집에 못 가, 너. 자, 그러면 말이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각한 놈, 2놈. 여기 얘네 둘이 지각했어요. 지각. 얘네들은 니들은 맨 뒤에서 D하고 E는 맨 뒤에 서고 이렇게 나머지 3명이 줄을 설 거야. 니들 둘이는 맨 뒤에 가. 이렇게 했어. 근데 늦게 온 순서가 있죠. 그죠? 선생님 순서 무시했어. 얘네 D가 있든 E가 있든 상관없어. 이런 경우 다르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설 수도 있고 이렇게 설 수도 있고 이렇게 설 수도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숫자만 있으면 되겠지. 그지? 앞에 5명 중에 2명이 고정된 사람들을 빼면 남은 게 이제 3명이니까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이때 6가지가 생기겠죠. 여기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가지가 생기겠죠. 이때 이렇게 서거나 또는 이렇게 서거나 또는이니까 어떻게 돼? 합의 법칙에 의해서 12가지가 있다. 12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 두 사람이 고정되는 방법은 1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안 돼요? 자요? 이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졸리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는 이런 거를 생각해 봅시다. 다 지워버리고. 자,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남아서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교실 청소를 할 거고 또 한 사람은 복도 청소를 할 거예요. 복도 청소를 할 거예요. 청소. 그러면 이 5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야, 여기 교실 청소할 사람과 자, 여기 복도 청소할 사람을 이렇게 정하자. 교실 청소할 사람도 고르고 복도 청소할 사람도 골라야 되겠죠? 동시에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실 청소할 사람과 복도 청소할 사람을 동시에 뽑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은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5명 중에 누군가가 교실 청소를 할 거예요. 여기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겠어요? 5가지겠죠. 그죠? 5명 중에 1명. 자, 그 다음에 복도 청소할 사람. 야, 복도는 더 넓어. 귀찮아. 복도 청소할 사람 귀찮아. 근데 교실 청소하는 사람은 어차피 안 되죠. 그죠? 복도 청소할 사람 몇 명이에요? 4명이 되겠죠. 그죠? 4명 중에 1명이 나오겠지.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방법은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일렬로 다 서는 거랑 2개만 선택해서 서는 거랑 달라요. 알겠어요? 일렬로 다 서려면 5명이 서야 되니까 여기에 숫자가 5개 와야 되니까 5, 4, 3, 2, 1 이렇게 다 오는 게 120가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청소할 사람 2사람, 교실 하나, 복도 하나 하는 방법은 4, 5, 20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 5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선택해서 줄 세우기.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줄 세우려면 100 곱하기 99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줄을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줄을 세우지 않는 경우. 근데 2명만 뽑는 경우. 2명이 남아서 그냥 교실 청소를 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뽑히는 놈이나 나중에 뽑히는 놈이나 청소하는 놈은 똑같잖아. 그지? 그럴 때는 그 순서가 없는 거지. 자, 여기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 5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면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5, 4, 3, 2,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요 밑에 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4권이 있어요. 4가지 책이 책꽂이에 꽂으려면 순서가 있겠죠. 그죠? 4, 3, 2, 1, 6, 4, 24, 24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선물이 5가지가 있어요. P1부터 P5까지. 그 중에서 2개만 골라서 하나는 민서한테, 하나는 가희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민서한테 줄 선물을 정해버리면 그건 가희한테 못 주니까 하나 빼고 20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치? 제법만 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5번 보세요. 5명을 한 줄로 세울 때 A를 맨 앞에 세운대. 아, A야, 넌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명 세우는데 4명이 오겠죠. A는 미리 가서 왔으니까. 야, 넌 오늘 지각했으니까 무조건 청소야. 그리고 나머지 여기 4명 중에서 1명이 고정됐기 때문에 남은 놈이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4, 3, 2, 1 이렇게 일렬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4, 24, 24가지밖에 없겠죠. 얘가 여기 서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 1 곱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 곱하기. 알겠어요? 자, 그래서 A는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